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모레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미세먼지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지난달 권오준 회장이 중도 사퇴한 포스코의 차기 회장으로 여러 인물이 오르내리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정권 적폐 인물은 회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회장 인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는 포스코 전현직 고위 임원 6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비롯해 박기용 포스코 에너지 사장 등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전직 중에서는 황은현, 김진일, 김준식 전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과거 부실 경영의 책임자는 선임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현재 언급되는 후보 대부분이 정준양과 권오준 회장 시절 포스코의 정경유착과 부실 경영에 연루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포스코를 망친 내부 적폐 세력이 또다시 포스코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비리 적폐와의 정리, 결별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비리 적폐와 관련 있는 분들은 그 수렁에서 그리고 그 패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포스코의 내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과 외부 인사를 통한 독립 경영의 필요성은 권 회장 사퇴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무엇보다 내부 순혈주의에 치우친 관행에서 벗어나 포스코 차기 회장은 사회이사 5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 기대감이 반영된 인물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성명을 내고 최양식 무소속 후보가 관권 선거를 벌이고 있다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8일 최양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모 통장협의 회장, 관변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무원의 명백한 선거 중립 위반과 관변단체까지 동원한 관권 선거라며 최양식 후보는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덕군 선관위가 지난 13일 영덕의 모 마을 이장이 자유한국당 이희진 영덕군수 후보의 마을 방문을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두고 군수 후보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장성욱 더불어민주당 영덕군수 후보 측은 경고 조치로 과장해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영덕군수 선거에 나섰던 이강석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수 선거전은 자유한국당 이희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후보, 무소속 박병일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포항여성회가 오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포항시청에서 위도유 캠페인 및 서약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약식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사회 각계의 용기 있는 미투 선언을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이 목표 대비 63.6%인 2,588억여 원으로 전국 평균 67.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와 농업기술과, 축산과 등은 40% 미만에 그쳤는데 경주시는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화학과 김원종 교수와 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팀은 암 조직 내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나노 구조체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구조체가 암 조직 주변과 암 내부에서 항암 약물을 방출해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온라인판에 소개됐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요 불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이달 말까지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10여 년의 작업 끝에 지난해 불상 도록을 출간한 정태호 작가는 도록에 담은 1,800여 점의 사진 가운데 30여 점을 선정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정 작가는 부처님 오신 날인 22일과 25일부터 27일까지 오후 2시와 4시 하루 2차례 전시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업계 준비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북소방본부가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6,000여 명을 투입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사찰에 소방 차량과 소방 인력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찰 내 촛불 사용, 미검정 전기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41건, 재산 피해액은 4억여 원이며 촛불 등의 취급 부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